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유튜브 댓글과 이메일로 쌍둥이 임신 관련해 가지고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답변에서 일진이 소녀와 같은 글자의 경우에만 일진 양음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오행까지 포함해서 일진 양음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미일이면서 이효가 미토인 경우에만 딸인 것인지, 아니면 이효가 진술 축토인 경우에도 일진의 이만 미토의 음으로 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자, 이 질문 답변 드리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죠. 64개를 좀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분의 질문은 미일이면서, 뭐 미일은 뭐 어느 때고 미일날 점심은 되는 거니까요. 이효가 미토인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효가 미토인 경우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64개를 달달달달 외우신 분이라면 64개의 어느 부분에 이효가 미토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신 분들인지 불특정 다수, 다만 뭐 육효에 관심이 있거나 육효를 막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육효를 뭐 그래도 조금 하셨던 분들이거나 뭐 등등 육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나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죠. 혹은 뭐 재미삼아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좀 정계를 좀 볼 줄 알아, 육효를 좀 알아, 그러시는 분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점 제대로 보는 분 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점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진짜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하기까지는 물론 옛날에는 유튜브가 없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쳐드리고 하는데도 저도 지금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걸렸어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들, 저한테 뭐 가르침을 요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엉뚱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고 잘못된 질문들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 질문이 뭐가 잘못된 게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잘못해 놓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단어 하나라든지 문장 하나라든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또 비난하실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분들 벌써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잘못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따로 답장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분의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동안효가 뭐 진토인데 일진에는 미토다. 그랬을 경우엔 뭐 이거를 이제 딸로 봐야 되느냐 아들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건데, 자, 일전에 제가 아들 딸 구별할 때 이 동안 소녀가 음효일 경우에는 변하면 양효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진신과 태신 영상에서 진술은 양으로 봐야 되고 충미는 음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일진에 있는 미토는 그래서 딸이 되는 겁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 음양오행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자하고 해수는 음양이 바뀌고 사화하고 오화는 또 음양이 바뀌고 뭐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아들, 딸 구별하실 때 월과 일에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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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양음으로만 다. 음양이 바뀌는 거, 자수, 해수, 사화, 오화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양음으로만 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신에 있는 소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동안효가 변한 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효가 양효로 변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소녀의 개수로 보면 되는 것인지 변효를 제외한 본효의 소녀 개수로만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새쌍둥이냐 넷쌍둥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변효도 다 포함합니다. 뭐 본계에 있는 거, 일진에 있는 거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 점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세효가 소녀가 이렇게 회두국을 맞아요. 묘목으로부터. 그럼 이 경우는 새쌍둥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유산하는 점괘예요. 이 경우라면. 예. 세효가 회두국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수감괴, 뭐 아들인지 딸인지를 점을 쳤는데 중수감괴가 나왔다. 육중괴죠.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미 과거에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소녀가 동했어요. 예. 그리고 육합이 되죠. 충중봉합으로 육합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유산을 한 경험이 있으나 임신이 가능하다. 소녀가 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합이 되고, 자, 음효가 동해서 이제 양으로 변해요. 그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죠. 근데 지금 일지에도 지금 임목이 있네요. 그럼 아들이죠. 그럼 아들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진이 묘일이다. 묘일. 그럼 어떻게 돼요? 묘일이니까 딸이죠. 그럼 얘는 초효는 음이동에서 양이 되니까 아들이죠. 그럼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월과 일에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양,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뭐 쌍둥이, 뭐 삼둥이, 아이의 숫자 뭐 이런 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주 과거 옛날에는
뭐 의학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분명하고, 뭐 그리고 이제 아들을 많이 선호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았고, 그리고 뭐 쌍둥이라면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도 쉽게 알 길이 없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정계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사회는 이제 의술이나 의학이 이제 아주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이제 뭐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분홍색이 어울리겠다, 뭐 파란색이 어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럼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노산이라든지 혹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 시대.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쌍둥이 임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쌍둥이도 임신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는 현저히 적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임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술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쌍둥이냐 삼둥이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앞선 점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회두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께서 질문하신 건데, 뭐 임신점에서 요것도 이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화수미제 변 화지진, 미월 을축일, 새쌍둥이로 임신할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자, 소녀가 동했어요. 그리고 오효에도 소녀가 임하고, 일진에도 이렇게 소녀가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효에 있는 효는 양효인데 변해서 음효가 되죠. 그럼 딸이에요. 그럼 오효에 있는 거, 얘는 뭐 동하지 않았지만 음효, 딸이죠. 그리고 축토, 일진에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그러면 여기는 다 저기 새쌍둥이인데 다 딸이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만약에 중상간변 지상겸 미월 갑신일의 정계라면 문점자는 새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미월 갑신일. 자, 소녀, 그리고 여기 또 소녀, 이렇게 해가지고서 새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죠. 이거는 유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계입니다. 새효가 고에 빠지고 묘에 빠지고 미월에, 그리고 일진에서 충파를 맞은 동안효가 일진에서 충파를 맞고 회두국을 맞기 때문에 이거는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쌍둥이냐 뭐 새쌍둥이냐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이것만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유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따지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낳고 싶어도 요새는 임신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뭐 40세는 기본이고, 뭐 43세, 45세 넘어서 임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병원 다니고 계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반문도 하시고, 대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을 치셔야지, 무조건 손님이 언제 임신할까요? 뭐 임신했는데 아들인가 딸인가요? 그냥 그것만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점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손님과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점괘를 보시고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질문하신 거 다 답변 드렸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효가 미토인 경우 뭐 이런 잘못된 질문들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64개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충실하게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